2차 전지 핫이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가 두 번째 핫이슈는 뭐지?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주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양극재 관련 주가 주도주로 급등하면서 언제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어. 자, 2차 전지주 가운데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다름 아닌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부문별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왜 유독 양극재 관련주만 좀 안정적인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배터리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네. 그런데 그 원가의 40% 수준을 양극재가 차지한다. 예, 그래서 투자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첫 번째로 양극재 관련된 종목으로 네. 수급이 몰립니다. 근데 이제 수급 과정이 잠깐 변경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바로 IRA 이슈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네. 이게 대장주니까 네. 그 관련 밸류 체인 기업들이 갑자기 부각이 됐었어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 세 완성셀 업체 모두가 미국 시장에 대규모 증설을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계속 쇼티지 발생하거든요. 네, 그리고 IRA 법안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대규모 수주가 나왔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방 쪽에서 얼마나 판매량이 높게 나오느냐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기차는 계속 판매 잘 되고 있고요. 양극재는 결국에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3년은 명실상부 양극재 관련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의 만렙 박주식에서 양극재 4대 천왕. 양극재 4대 천왕을 한번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가 두 개 좀 선발해 주시죠. 배터리 3사 중에 삼성 SDI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리튬, 니켈 뭐 등등 아까 코발트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끝에 있는 망간을 복합적인 어떤 미싱 과정을 통해서 효율은 지키면서 니켈 가격을 잡아보자.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건 어떻게 보면? 포스코 홀딩스를 살짝 보시죠. 예. 최근에 또 호주 광물 업체랑 미국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는 MOU 소식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를 2030년까지 41조 원이나 매출을 기록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다. 저는 LNF랑 에코프로빈 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러네. 일단 에코프로는 양극재에서 1등, 독보적인 1등이긴 하죠. 매출액 기준으로는.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24%가 성장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LNF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8% 성장. 이거는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선행 지표가 있어요, 이거 원래. 각각의 공장에 대한 양극재 출하량이 데이터로 나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번 분기의 실적이 잘 나오겠다, 못 나오겠다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대 천왕까지 여러분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 진흙 속에 진주를 찾아라. 네. 다 오르고 있는 종목은 누구나 볼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사니까. 그래서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022년에 비해 한풀 꺾인 폐배터리 분야는 어떨까 싶은데.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네, 폐배터리는.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해줄 때 일단은 일반 업체들보다 더 싸게 교체를 해줘요. 일단은 우리나라 현기차,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교체를 하는데 2,1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공인비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700 정도? 네. 차이가 많이 나네. 한 예. 700 정도. 왜냐면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런 게 이제 테슬라가 계속 모아가지고 리튬 추출을 최근에 폐배터리를 통해서 90%까지도 할 수 있다는 기술력이 나오거든요. 추출 능력이 또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추출 능력이. 그리고 지금 한국 입장에서도 전기차가 나온 지 벌써 9년이 됐어요. 네. 그럼 10년 정도가 이제 교체 수명 주기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EU에서 유럽 연합에서 핵심 원자재법
발표가 3월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런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역시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터리보다 배터리 장비주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최근 들어 장비주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조금은 소외됐던 장비주가 뜨는 이유, 주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SK온이 포드랑 합작 공장, 글로벌 SK라는 합작 법인이죠.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발주가 얼마 전에 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공시에 나온 건 아닙니다. 네. 추정입니다, 이거는. 시장에서는 야 이거 거의 SK에 들어갔네. 장비 발주 나왔네. 근데 장비 발주 규모가 한 9,200억인데 7,400억 정도가 국내 장비예요. IRA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중국 냄새 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 거 써야 되지? 한국이죠. 그러네. 네, 한국 거로 장비 발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K 장비 업체들 가운데서 원픽. 대보 마그네틱. 아. 네, 이 대보 마그네틱이 그 탈철기 장비를 공급을 한다. 아. 네. 근데 고객사가 어디냐? LG, 삼성, 에코프로베, LNF, 테슬라 아. 등. 자, 2차 전지주. 지금은 이제 장밋빛 전망에 가려져 있지만 분명 리스크는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CATL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CATL에서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하면서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 네. 포드랑 네. 함께 CATL이 네.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공장 증설. 아. 근데 과거에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거절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미시간주에서 앞으로 그래도 또 똑같이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양제 관계가 그렇죠. 너무 까다롭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될 수준은 아니다. 저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빵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게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스크 걱정 없는 그러네. 2차 전지 장비주. 예.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이 종목을 좀 가져왔고요. 아! 리스크 걱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우, 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 리스크 걱정이 좀 덜한 이런 표현을 덜하죠. 쓸 수 네, 있는데 덜하죠. 없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덜하죠.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는 오늘의 레벨업주 공개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주에서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네. 이것만 하더라도 좀 사실 큰 힌트거든요. 오, 네. 예.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믹싱 장비를 공급을 해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2차 전지 그 제조 공정에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 공정은 어디냐? 그 전극 공정이라고 생각해요. 믹싱이죠. 그러니까 도전제, 뭐 바이더, 활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섞어가지고 고르게 섞는 거예요. 골고루 섞여야 돼요. 골고루 섞여야 돼요. 네. 이게 핵심인데 아, NMP 용매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넣었다가 균일하게 섞고 다시 이거를 건조시켜야 돼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 삼성, LG 모두 다 납품을 합니다. 아하. 이 기업의 믹싱 장비를 쓰고 있고요. 네. 그 국내 최초로 이제 PD 믹서를 개발을 했고 그 고객사 어딘지는 밝히진 않았어요. 네. SK나 LG나 삼성이겠죠. 네. 이 기업들 중에 한 곳과 공동 개발과 공동 특허로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을 하나 그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4,000리터급 규모를 최근에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용량을 늘렸네요. 네.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네,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죠. 그래서 생산 효율성이 300% 늘어났어요. 아, 그래서 저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미국 공장에 정말 많이 들어가겠죠. 이건 전극 공정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에서 기가 네바다 확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 사이즈 규모가 네. 100기가와트예요. 100기가와트.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조만한 공간에서 네. 100기가와트를 생산해? 오. 이거 습식에서 건식으로 바꿨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네. 장비를 쓸 가능성이 네.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아, 여기까지.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한용희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른 레벨업 가이드들도 궁금하시다면 크존, 정말 크존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서 만렙 밥조식은 다음 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